술장수와 강주거를 끄는 7명의 사내들. 뭐라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따위 개소리들이냐? 라고 악을 쓰며 매를 휘두르려고 하자 군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자빠져 진시가 될 때까지 누웠다가 늦지막이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걷기 시작하자 양진은 또다시 연방 진군들을 다그치면서 걷게 하니 11명은 투덜거리며 원망을 하였고 청지기 노인과 함께 걷는 두 우도 쉴 새 없이 쑥덕거리자 청지기는 비록 맞장구는 치지 않았으나 속으론 그 역시 양지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자 짐을 진 14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날도 객주집에서 늦지막이 아침을 지어 먹고 떠났는데 벌써 6월 초하룻날이 되어 날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무더워집니다. 그날 가야 할 길은 모두 궁벽한 산길이고 첩첩한 산고를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 양지는 군졸들이 쉬자고 해도 매를 휘두르며 다그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차게 해줄 테니 대신 빨리들 걸어라.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날씨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이 무더웠습니다. 날이 이처럼 무더웠지만 양지는 일행들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그들을 재촉하며 험한 길을 걷게 하자 금군들이 이렇게 더워서야 사람이 차 죽지 않겠나.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양지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호통을 치면서 다그칩니다. 빨리들 걸어라. 저 앞 고개를 넘어가서 쉬도록 하자. 한참을 걷다 보니 멀찍이 고갯마루가 보였고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한 일행들은 저마다 짐들을 벗어 던지고 솔밭 속으로 뛰어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양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호통을 쳤지만 군졸들은 당신이 우리를 열 토막을 내버린다 해도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는 매를 휘두르며 독려합니다. 양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놈을 세워놓으면 저놈이 자빠졌고 그 사이 두 우우와 늙은 청지기도 헐떡이며 간신히 그 고갯마루에 기어 올라오더니 그들도 역시 그늘에 자빠져 버립니다. 늙은 청지기가 군졸들을 때리는 양지를 보고 여보시오 제할, 정말 더워서 걸을 수가 없으니 너무 들볶지 마오. 라고 원망 섞인 투로 말하자 양지가 대답합니다. 나리는 잘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이곳 황리강은 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고 태평 시절에도 백주의 도적들이 나타나던 곳이고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여기서 자빠져 쉴 수 있단 말이오. 양지가 말하자 두 우우가 입을 열어 항변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벌써 몇 번째 듣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그리고 당신은 번번이 그런 소리로 사람을 놀래게 하는구려. 그들이 말하고 나자 청지기가 말을 받습니다. 좌우간 저 사람들을 좀 쉬게 하고 해도 좀 기운 후에 떠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늙은 청지기의 말을 듣고 양지가 나무랐습니다. 나리도 참 딱하시오. 여기서 고개 밑까지는 7, 8리나 되는데 민가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걸 알면서 어찌 이런 곳에서 태평스럽게 쉬게 한단 말이오. 그럼 나는 좀 앉았다가 갈 테니 군졸들을 데리고 먼저 내려가시오. 그 말을 듣고 양지가 매를 휘두르며 안 가려는 놈은 곤장 20대를 맞을 줄 알아. 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 말을 듣고 금군들은 모두 아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중 한 명이 말합니다. 제할 날이 지금 100여근이나 되는 짐을 진 우리와 빈손으로 가시는 나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리는 너무나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아마 상공께서 직접 인솔하시더라도 우리 청을 한 번은 들어주셨을 겁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내가 나를 애먹여 죽이려고 하느냐. 좀 맞아봐라. 늙은 청지기가 소리쳐 그를 말립니다. 여보시오 제할, 때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소. 나는 동경태사 부중에 있는 동안 수많은 군관들을 보아왔는데 그들은 누구든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었소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다 죽게 된 것을 상공께서 가엾이 여겨 제할로 청구해 준 것 아니요. 그런데 그깟 겨자씨만한 벼슬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쭐댄단 말이요? 만약 내가 상공 부중의 청지기가 아니고 그냥 한 늙은이라 해도 내 말을 들음직하지 않소. 그런데 덮어놓고 사람을 치기만 하니 대체 사람을 어찌 보는 거요? 청지기가 장황한 말을 하자 양지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리. 나리는 지금까지 장안에서만 살아온 분이요. 한평생 대감댁에서만 살아온 분이니 이런 먼 길의 고충이나 심려를 알 까닭이 있겠소. 나도 사천, 양방할 것 없이 다 다녀본 사람이라오. 하지만 자네같이 우쭐 때는 사람은 처음 보았소이다. 지금은 과거의 태평 시절과는 다르오. 둘이 왈가왈부하며 말을 이어가는 중에 벼랑간 맞은편 솔밭 그늘 속에서 어떤 자가
수상쩍게 그들이 있는 쪽을 기웃거리며 살피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소? 벌써 수상한 놈이 오지 않았나 보시오. 양지는 들고 있던 매를 집어던지며 박도를 비껴들고 맞은편 솔밭으로 뛰어가면서 호통을 칩니다. 너 이 담 큰 놈아. 어째서 내 짐을 노리는 거냐? 양지가 쫓아가 보니 그 솔밭 속에는 강주거 7대가 일자로 나란히 서 있으며 그 옆에 7사람이 우통을 벗고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볼따구니에 커다란 붉은 사마귀가 있는 자가 박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양지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그 7사람은 일제히 이크하는 소리를 내며 벌떡 뛰어 일어나자 양지가 외칩니다. 내 놈들은 뭘 하는 놈들이냐? 그러자 그 7사람들도 일시에 그럼 너는 뭘 하는 놈이냐? 하고 반문합니다. 내 놈들은 필시 나쁜 놈일 테지? 아니, 이놈이 우리가 할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우리는 미천이 적은 장사꾼이라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너희들만 돈이 없고 나는 돈이 많은 줄 아느냐? 대관절 내 놈은 뭘 하는 놈이냐? 우선 내 놈들이 어디 놈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해라. 우리 7사람은 다 호주 사람이다. 대추 팔려고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듣자 하니 이 황리강의 도적들이 많이 나타나 행객을 턴다고 하던데 내 놈이 그런 짓을 하는 화적은 아니냐. 그들은 대추를 파는 장사꾼인데 날이 더워 잠시 쉬고 있는 중이며 갑자기 인기척이 있기에 누군가 둘러봤을 뿐이라고 말하자 양지가 말합니다. 그럼 같은 행객들이구먼. 나도 당신들이 수상스럽게 기웃거리기에 나쁜 놈들이 아닌가 하고 쫓아왔었다오. 그렇다면 여기 대추나 좀 가져다 잡수시오. 그건 실소. 양지가 박도를 들고 짐짝 있는 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청지기 노인네가 저자들이 도적들은 아니요? 라고 묻자 양지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대추를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청지기 노인이 조금 전 제할이 말한 대로라면 저 사람들 살아남기 어렵겠구먼. 하고 비꼬자 양지는 그런 말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조금 쉬었다 날이 시원해지면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그가 조금 쉬었다 가자고 말하자 군졸들은 신이 났고 양지도 박도를 땅에 꽂아 세워놓고 그늘에 가서 바람을 쏘입니다. 그때 한 사내가 고개 밑에서 멜대에 통 2개를 매달아지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 해에 이끌이글 불같이 타고 전야의 곡식들은 반 남짓 시들었네. 농부들의 간장은 지지는 듯하건만 공자 왕손 한가로이 부채질만 하누나. 노래를 하며 올라온 사내는 숲에 이르러 솔밭 안으로 들어가 통을 내려놓고 바람을 쏘이고 있자 군졸들이 묻습니다. 통에 든 것이 무엇이요? 술이지 뭐요? 어디로 가져가는 길이요? 촌으로 팔러 갑니다. 한 통에 얼마요? 5관이요. 어떤가? 목도 축이고 더위도 덜게 한 잔씩 사 먹으세. 군졸들이 이렇게 말하며 자기들끼리 돈을 격출하는데 양지가 그것을 보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술을 한 잔씩 사 먹으렵니다. 양지는 박도자루로 군졸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놈들아.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술을 사 먹어? 어처구니 없는 놈들 같으니. 공연히 왜 또 욕을 하는 겁니까? 제 돈 내서 술을 사 먹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기에 또 사람을 치는 겁니까? 여러 군졸들이 입을 모아 양지에게 대들듯 말합니다. 이 되먹지 못한 놈들아. 내 놈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뭘 보기만 하면 처먹을 생각만 하고 이 먼 길에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건 통 모른단 말이냐? 몽한 약에 취해서 쓰러진 호환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 말을 듣고 술을 메고 온 사내가 피식하고 웃습니다. 이 손님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네. 내가 당신한테 술을 팔려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 잡는 소리를 하는 거요? 이렇게 서로 한창 떠드는 중에 맞은편 솔밭 속에서 쉬고 있던 대추 장수들이 손에 박도를 들고 뛰어나와 왜 다투는 거요? 하고 묻자 술장수가 말합니다. 내가 술을 가지고 저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로 팔러 가는 중인데 하도 더워 여기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사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이 손님이 덮어놓고 내 술에 몽환약이 들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소? 터무니없이 말이오. 허참! 우리는 또 어디서 도적놈들이 나왔나 했더니 별것 아니었구먼. 그랬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요? 마침 우리도 목이 말라 술이 생각나던 잠인데 이분들이 깨림직해서 안 사겠다면 그 술 한 통은 우리에게 파시오. 7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그 술을 메고 온 사내가 잡아뜹니다. 아니, 안 팔겠소. 이 덜 떨어진 놈아.
이놈이 통 벽창호 같은 인간이네. 아니, 우리가 너를 뭐라고 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어차피 메고 가서 팔 술을 우리가 같은 값을 쳐주고 사겠다는데 어째서 안 팔겠다는 것이냐? 내가 우리에게 시원한 찬물은 선사하지 못할 망정 그 술이나 팔아주면 우리가 목을 축일 게 아니냐? 당신들에게 한 통을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솔직히 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그런 것이오. 그리고 술 따를 그릇도 없는데 무엇으로 자시겠소? 당신도 꽤나 고지식한 사람이구먼. 그까짓 말을 좀 들었기로써니 뭘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고 그러시오. 우리에게 야자 바가지가 있네. 그들 중 두 사람이 술에 앞으로 가더니 바가지 2개를 풀어서 하나에는 대추를 담아 들고 와 그것을 안주 삼아 7이 돌아가며 한 바가지씩 들이키자 술 한 통은 금방 바닥을 보입니다. 술 한 통을 다 비운 다음에야 술값을 묻자 한 통에는 5관이고 2통에는 10관이라고 말하니 그들은 술값은 그대로 다 쳐줄 테니 덤으로 한 바가지만 더 달라고 말합니다. 술을 가진 사내가 거절했지만 한 사람이 다른 통에 담긴 술을 한 바가지 떠내 들이키기 시작하는 것을 술장수가 뺏으려 하자 그는 반 바가지쯤 남은 술을 들고 숲속으로 내뺍니다. 술장수가 그를 쫓아가는데 이쪽에서는 또 한 사람이 바가지를 들고 술밭에서 나와 술 한 바가지를 뜨는 것을 본 술장수가 그것을 빼앗아 술을 다시 술통에 붓고 바가지를 내동댕이치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들 군자답지 못하게 노시오? 그만한 체면은 차릴 만한 분들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맞은편에 서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만 있던 군졸들은 더욱 술 구미가 동했고 다들 그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에 그중 한 명이 늙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영감님, 대추 장수들이 한 통을 다 사 먹어버렸는데 우리도 남은 한 통을 사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게 제할 나리에게 말씀 좀 여쭈어 주시오. 정말 덥고 목이 말라 못 견디겠는데 이곳에서는 물도 마실 데가 없으니 영감님이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졸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 영감은 사실 자기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던 터라 양지를 보고 말합니다. 대추 장수들이 벌써 한 통을 사 먹고 이제 한 통만 남았소. 짐꾼들이 해갈이나 하게 사 먹도록 합시다. 이곳에는 물도 마실 곳이 없는 상황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양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몸발치에서 저자들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남은 통에서도 한 바가지를 떠내서 절반이나 먹었겠다. 별 탈은 없겠지. 저것들을 반나절이나 때리면서 몰아왔으니 술이라도 한 사발씩 사 먹게 놔두자. 이렇게 생각되자 양지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기왕 영감님의 말씀도 계시니 사 먹게 하고 곧 떠나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군졸들은 곧 돈 5관을 격출하여 술을 사려 했지만 술장수가 잡아뜹니다. 안 팔겠소. 이 술에는 무만약이 들어있소. 이에 군졸들이 웃음을 지으며 여보 주인장, 그만한 말을 가지고 너무 고깝게 생각할 것이 있어. 라고 했지만 술장수는 또 잡아댑니다. 아니요. 절대 못 팔겠소이다. 이때 대추장수들이 나서서 권합니다. 자네도 시시한 사람이네. 저 사람들의 말도 좀 지나치긴 했지만 자네도 너무하구먼. 우리한테도 판다 만다 근소리를 하더만 이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러시오. 공연한 소리 그만하고 이분들 힘들어하니 빨리 파시게. 쓸데없이 남한테 의심을 살 일이 없는 것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것이오. 그가 못 이기는 채 하며 한 발 물러서자 군졸들이 대추장수들에게 사정하여 바가지를 좀 빌리자고 하자 그들은 대추도 가져다 안주 삼으라고 했지만 군졸들이 거절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사양은 마시게. 다 같은 행객들인데 그까지 대추 몇 알이 뭐라고 사양한단 말이오. 군졸들은 대추장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대추를 받았고 우선 술 2바가지를 떠서 양지와 청지기 노인에게 각 한 바가지씩을 먼저 주었지만 양지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 노인과 두 우우는 한 바가지씩 단숨에 들이켰고 나머지 군졸들도 돌아가며 한 바가지씩 마시고 나자 술통은 곧 바닥났고 군졸들이 술값을 치르려 하자 대추장수들이 한 바가지를 떠갔다며 방관을 덜 받습니다. 참고 있던 양지도 너무 덥자 할 수 없이 술 반 바가지와 대추 몇 알을 먹었고 그때 술장수는 술지게를 메고 올 때처럼 노래를 부르며 고개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술장수가 가버리고 나자 대추장수 7 사내들이 양지 일행을 쳐다보며 갑자기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고 노래 부르듯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양지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자 정말 일행 15명이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했고 자신도 정신은 있어 눈에 그들이 넘어가는 것은 보였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대추 장수들은 양지 일행이 모두 넘어간 것이 보이자 수레에 실었던 대추들을 쏟아버리고 그들이 메고 온 금은보화와 골동품 등이 들어있는 짐을 수레에 옮겨 싣습니다. 7선에는 옮겨 실은 짐들을 잘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자, 됐다. 하는 소리를 지른 뒤 황리강 역 밑으로 유유히 사라져 갑니다. 한마디로 손 한 번 안 쓰고 코를 풍격으로 가만히 앉아 술도 한잔한 다음 여유있게 양중서가 장인 생일 선물로 보내던 재물 10만관을 손에 넣은 것 아닌가. 그것을 보고 있는 양지는 입으로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다른 15명도 예물을 싣고 떠나는 꼴을 멀뚱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7사람은 바로 조계, 오용, 공손승, 유당, 원씨 삼형제였고 술통을 메고 온 술장수는 백일서 백승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7 호환들의 머리싸움에 져서 결국 책임지고 호송하던 양중서의 10만의 재물을 털리고 다시 도망자가 된 양지가 겪는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